네, 이제 시간이 돼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오늘 그 강의 맡은 김우탁 노무사라고 하고요. 아마 그 인터넷에서 광고 뭐 보고 오셨을 거니까 예, 제 이름은 아마 아실 거고 일단 뭐 그래도 강의니까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현재 여기 그 농업법인 원이라고요. 거기 지금 사무실 대표로 있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으시는 강의 내용은 요 책 그 거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받으신 교재가 그 페이지 수로 아마 한 거의 한 150페이지 될 거예요. 그게 한 페이지에 지금 2개씩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7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겨울에 하실 때는 그 7시 되면 여기 저녁에 이제 깜깜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여름이어서 그 깜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 보셔도 되고 교환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간 수는 제가 거의 칼같이 지킬 거거든요. 그 전체 이제 7시간 강의 들으실 건데 그 앞에 3시간은 여기 그 섹션 1 해가지고 인사노무 규정 실무라고 해서 그 내용 보시게 되면 여기 뭐 근로계약서, 급여 테이블, 취업 규칙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그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인 그 임금하고 근로시간 쪽을 집중적으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그 강의 오신 그 목적 중에 이쪽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중에 이 연차 휴가 실무도 있거든요. 연차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는데 요게 최근 2, 3년 동안에 특히 3월 말에 그 개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까지 다 담아왔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은 이제 범위가 넓은데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제 징수 파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원금은 올해 2020년 버전으로 그 4월 2일까지 최근에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을 해왔으니까요. 그 들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적극적으로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그 이제 돈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 섹션 1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참고사항으로요. 현재 이른바 그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행 시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 2020년 현재는요. 50인 이상 사업장이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시다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50인 미만은 그 내년도 가서 7월 1일 날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주 60시간 몇 시간 이렇게 가능한데 최대 현재 68시간까지 가능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여기 5개로 뭐 특례업종 축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혹시 주변에서 여기 보건업이라고 해서 병의원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쪽은 안타깝지만 52시간 근무제가 전혀 그 적용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영원히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의사 하시는 분이 수술하시다가 52시간 됐다고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이 이제 안 될 거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연차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그냥 여기서는 가볍게 보실 게 요 관공서 휴일이라고 해서 빨간 날 있죠. 빨간 날. 달력상 빨간 날인데 이게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 휴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아직 멀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그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다 바뀌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뒤에서 보실 연차 휴가 있죠. 거기서 이제 대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안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선 가볍게 보시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교환해서 다시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섹션에서 이제 보실 순서는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요 1, 2번을 되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 할애가 제일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 포괄역산 임금제 요 구성하는 거를 그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 그 숫자 버무리는 법을 여기서 듣고 가시게 되면은 그 한 현업에서 한 70% 이상은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쪽을 이제 잘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1, 2번을 저희가 완전히 그 요리 재료로 얘기하면은 그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여기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접시에 담아가지고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번을 하지 않고 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할 수는 없어요. 요것만 하시게 되면은 그냥 그 약간 흉내만 내는 거고 그 본질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설명드리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근로계약서까지 되면은 거기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를 이른바 취업규칙에다가 이제 기재해 주시는 거고, 이걸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예시된 요 급여 테이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요게 그 저희 현업에서 이제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다 필수 첨부 서류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돈을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 한 장 내신다고 주는 거는 세상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보시게 될 건데, 그걸 보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이 근로 형태별로 분류해 주셔가지고 근로 형태별로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근로 형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규직은 아시다시피 그 여기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그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노동법에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는 거는 죽을 때까지 근무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7살 정도의 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60세까지 근무하시면 33년 근무하시죠. 그러면은 강산이 거의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동법 학자들이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기간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사실상 정규직인데, 기간을 정하신 분이 있죠. 여기 계약직. 저희가 계약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률상 용어는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첫 번째 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규직이라고 보통 하면 풀타임 근무하시거든요. 일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파트타임 일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짧을 단자 써가지고 단시간 근무자라고 법에서 부르고, 그리고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이 1명인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사업주가 2명인 사람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파견 근로자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은요, 파견 근로자 그러면은 여기 서울에 있는 경리나라 아카데미에서 부산에 있는 경리나라 아카데미로 잠깐 뭐 나가서 근무하세요, 이걸 파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파견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32개 업종에서만 되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여기 뭐 사내하청, 위스탁, 도급, 용역 이런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까지 넓게 저희는 파견 이렇게 부르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하고 근로계약서를 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프리랜서 소사장은 3.3%대는 사업자 신분이니까 더더욱 상관없고, 그리고 보통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고용해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이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근로자하고 유사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그맣게 적어놨지만 산재법 125조에서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산재는 가입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4대 보험에서만 살짝 열어주는 분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분들은 요 일용직이라고는 있죠. 자, 요 분들이 이제 저희가 끌어안아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로 일용직 써놓고 여기다 상용직 이렇게 써놓은 거는 4대 보험 취득 신고해 주실 때 일용직은 일용직 라인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일용직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상용직 신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용직 신고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세금, 근로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간이세액표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 여기 일용 세금을 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요, 이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 초자가 붙은 사람들은요, 그 영어로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굉장히 짧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업에서 여기 있는 일용직하고 거의 짬뽕이 돼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분류를 해주시고 취득 신고가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4대 보험 적용 제외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 제외거든요. 근데 일용직으로 신고를 들어가시게 되면, 즉 일용 지급조서 신고하시거나 그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4대 보험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칸을 자르신 다음에 각 그 그룹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필수 규제 사항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팅을 해주시고, 고용보험 들어가실 때 처음에 이분은 기간제였습니다, 단시간이었습니다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분이 실업급여 받을 때도 시간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셨을 때 저희가 기간제라고 찍은 내역이 있으면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의 80%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근로계약서로 입증은 가능한데 그 체크 사항이 없다가 갑자기 정규직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하게 처음부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분류가 되는구나 한번 가볍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는 상식적으로 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 저희가 실무에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접근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첫 그 강의니까 멋있는 말이 있죠.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게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기예요. 그 제가 긴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긴장 여부.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소송 가서 싸우시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듯이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용어 자체가 법정, 법에서 정한 시간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루에 8시간 여기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1주 40시간은 누구나 다 알아요. 국민들이 다 아는데, 요 하루 8시간 가지고 실무상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세한 거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체크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18세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를 근로기준법에서 연소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미성년자하고는 좀 달라요. 연소 근로자라고 하는데, 요분들의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35시간. 이렇게 그 조금 감액돼서 들어가요. 이게 재작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7시간, 40시간 이랬어요. 35시간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분들은 35시간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연장 근로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고, 여기 유해 위험 작업 종사자는요, 그 한강이나 바다에서 이렇게 산소통 메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6시간, 34시간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현업에서 크게 보실 일은 없어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용어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괴선 처리해 놨잖아요. 이거 편집상의 오류가 아니라 옛날에 있었는데 사라진 기준이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잠시만요. 제가 하나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맞네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괴선 처리한 거는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들으세요.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소정 근로 시간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자, 법정이 아니라 소정이에요. 자, 법정은 법에서 정한 시간이에요. 법에서 정한 시간이어서 국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서 8시간, 40시간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정은 이게 한글로 써 있어서 그 꼭 여성분 이름 같잖아요, 소정. 근데 이게 장소할 때 소자에다가요, 정한다 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정한 바 근로시간 이거예요. 그럼 누가 정하는 거냐면 여기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에서 정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한 3년 정도 체류하시면서 돈을 이제 꽉 땡기려고 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법이고 저는 그냥 한 하루에 20시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민법상 고용계약이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용계약을 민법에서 인정을 해줬더니 사람이 이제 너무 과로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딱 그 기준을 정해놓고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단서조항이 앞서 말씀드린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셨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세요. 근데 하루에 9시간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9시에 오셔서 저녁 7시에 퇴근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정했으니까 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잘못 기재해서 신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은 분명히 있어요. 법정 근로시간. 근데 아까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이 하루에 8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9시간으로 정해도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추가 1시간은 뭐냐? 그거는 여기에 유명한 연장 근로예요. 그거는요. 8 더하기 1로 가가지고 연장 근로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개선 처리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자, 법정 근로 시간 하루 8시간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띄워보시고, 자, 소정 근로 시간을 만약에 5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법정 근로 시간 8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은 분명히 다를 수 있죠. 3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5시간짜리로 뽑으셨어요, 채용을. 단시간 근로자로 뽑았거든요. 근데 사업장이 바빠가지고 7시간을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죠. 소정 근로 시간을 분명히 돌파했어요. 5 더하기 2로. 근데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예전에는 연장 근로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산 수당 안 줘도 된다라고 이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삭제됐기 때문에 제가 개선 처리를 해버린 거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잖아요. 그걸 보통 법내 연장 근로라고 불러요. 멋있는 말로 8시간 이내에서 발생하는 거. 근데 이거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게 도대체 어딨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어딨냐면은 화면만 잠깐 보시면요. 예,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단시간 기간제법이라고, 우리가 비정규직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법 6조에 보시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로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자, 초과 근로라는 용어를 쓰면서 통상임금의 50% 가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1항에 따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항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소정 근로 시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경계 역할, 연장 근로의 경계 역할을 하는 거는 법정 근로 시간이 아니고요.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금 계산하실 때 잘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할 것 같으면 7시간 정하시고, 6시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약간 통계적으로 보신 다음에 정하셔야지, 무조건 낮게 잡으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규정은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회사 대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거 돈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어딨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연장 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정 근로 시간이 기준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연장 근로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걸고 있어요. 근데 그 단위 기간이 1주예요. 하루의 상한은 없어요, 법에. 근데 이제 무식하게 8시간을 하고 12시간을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그 구조 자체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근로자가 다 퇴사하기 때문에 그런 건 현실이 없고, 대신에 1주라고 하는 단위 기간은 1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 더하기 12, 이게 이른바 52시간 근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구나, 그 정도 보시고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야간 근로는 일단 그냥 받아들이실 게, 요 놈은 가산임금의 대상은 맞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시간의 근로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잔 시간일 뿐이고, 시간의 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급여 계산하실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갸우뚱하시겠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일단 야간 근로의 정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대한민국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이 딱 취침 시간이거든요. 8시간 자라고 강제로 재우는 시간이 10시부터 다음날 6시인데, 요때 시간에 걸리면 이거를 야간 근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은, 10시에 출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분이 다음날 6시에 나갔어요. 그럼 8시간 됐잖아요. 휴게 시간 없다라고 하시면, 그럼 8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고 그게 소정 근로 시간이었다. 그러면은 연장 근로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 근로는 그냥 잠을 못 잔 괴로움을 준 거예요, 저한테. 잠을 못 잔 괴로움을 주니까 돈을 더 줘라 이거예요. 가산해서 줘라 이거고, 앞서 말씀드린 연장 근로는 퇴근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 돈을 더 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악은 이제 휴일 근로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얘도 가산해라 이거예요. 그럼 이 휴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일단 그냥 이것도 편히 들으시면은, 처음에 입사할 당시부터 이날은 우리 회사 무조건 쉽니다 라고 돼 있는 날이 휴일이에요. 근데 원래 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이유로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휴가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원래 텅 비어 있는 날이 휴일, 원래 일해야 되는데 쉬는 날을 휴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래 쉬기로 약정을 했는데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데, 뒤에서 이게 처음이니까 제가 자꾸 편안하게 들으세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적시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휴일날 만약에 출근을 하셨어요. 쉬면 상관없고 휴일날 풍덩 빠지시게 되면은
지하로 쭉 들어가실 때 8시간, 그러니까 8m라고 하게 되면 그 8m까지만 휴일 근로라고 찍어줘요. 그러면 그 8시간을 초과한 구간 있죠. 요거는 휴일이면서 연장 근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8시간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멋있는 말로 이렇게 중복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휴일날 나와서 8시간 초과하는 시간대는 1에다가 100% 가산이기 때문에 2배수가 나가야 돼요. 2배수. 예, 그래서 일단 그냥 적시기만 하시고, 그래서 연장 야간 휴일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살짝 봤고요.